안녕하세요. ASMR 법전낭독입니다. 오늘은 형사소송법 조문낭독 9편 제420조부터 제493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형사소송법 조문낭독 마지막 편입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을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게 된다는 뜻이 되겠죠.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채널 유지에 원동력이 됩니다. 제4편 특별소송 절차 제1장 재심 제420조 재심 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 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제1호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 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 제2호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 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 제3호 무고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 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제4호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 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제5호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제6호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앙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신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제7호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 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한다. 제421조 동전 제1항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 판결에 대하여는 전조 제1호, 제2호, 제7호의 사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제1심 확정 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 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항소 기각 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3항 제1심 또는 제2심의 확정 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 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상고기각 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422조 확정 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전 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 판결로서 범죄가 증명됨을 재심 청구의 이유로 할 경우에 그 확정 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확정 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23조 재심에 관할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 제424조 재심 청구권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1호 검사 제2호 유죄 선고를 받은 자 제3호 유죄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 대리인 제4호 유죄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제425조 검사만이 청구할 수 있는 재심
제420조 제7호의 사유에 의한 재심의 청구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죄를 범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가 아니면 하지 못한다. 제426조 변호인의 선임 제1항 검사 이외의 자가 재심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변호인의 선임은 재심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이 있다. 제427조 재심 청구의 시기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할 수 있다. 제428조 재심과 집행정지의 효력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단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는 재심 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제429조 재심 청구의 취하 제1항 재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있다. 제2항 재심의 청구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이유로서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430조 재소자에 대한 특칙 제344조의 규정은 재심의 청구와 그 취하에 준용한다. 제431조 사실조사 제1항 재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합의부원에게 재심 청구의 이유에 대한 사실조사를 명하거나 다른 법원 판사에게 이를 촉탁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는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제432조 재심에 대한 결정과 당사자의 의견 재심의 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하면은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단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 대리인이 청구한 경우에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33조 청구기각 결정 재심의 청구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434조 동전 제1항 재심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2항 전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한 이유로서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435조 재심 개시의 결정 제1항 재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 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항 재심 개시의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으로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제436조 청구의 경합과 청구 기각의 결정 제1항 항소기각의 확정 판결과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제1심 법원이 재심의 판결을 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2항 제1심 또는 제2심 판결에 대한 상고기각의 판결과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제1심 또는 제2심의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제1심 법원 또는 항소법원이 재심의 판결을 한 때에는 상고법원은 결정으로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437조 즉시항고 제433조, 제434조 제1항, 제435조 제1항과 전조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38조 재심의 심판 제1항 재심 개시의 결정이 확정한 사건에 대하여는 제436조의 경우 외에는 법원은 그 신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 제2항 다음 경우에는 제306조 제1항, 제3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전항의 심판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호 사망자 또는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인을 위하여 재심의 청구가 있는 때. 제2호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재심의 판결 전에 사망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인으로 된 때. 제3항 전항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하여도 심판을 할 수 있다. 단 변호인이 출정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한다. 제4항 전 2항의 경우에 재심을 청구한 자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439조 불이익 변경의 금지 재심에는 원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제440조 무죄 판결의 공시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한 때에는 그 판결을 관보와 그 법원 소재지의 신문지에 기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호 제424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재심을 청구한 때에는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받은 사람. 제2호 제424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재심을 청구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한 그 사람. 제2장 비상상고 제441조 비상상고 이유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 제442조 비상상고의 방식 비상상고를 함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43조 공판기일 공판기일에는 검사는 신청서에 의하여 진술하여야 한다. 제444조 조사의 범위 사실의 조사 제1항 대법원은 신청서에 포함된 이유에 한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제2항 법원에 관할 공소의 수리와 소송 절차에 관하여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제3항 전항의 경우에는 제4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45조 기각의 판결 비상상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446조 파기의 판결 비상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판결을 하여야 한다. 제1호 원판결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된 부분을 파기하여야 한다. 단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 사건에 대하여 다시 판결을 한다. 제2호 원심 소송 절차가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된 절차를 파기한다. 제447조 판결의 효력 비상상고의 판결은 전조 제1호 단행의 규정에 의한 판결 외에는 그 효력이 피고인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제3장 약식 절차 제448조 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제1항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 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제449조 약식명령의 청구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450조 보통의 심판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 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제451조 약식명령의 방식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 부수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52조 약식명령의 고지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여 한다. 제453조 정식재판의 청구 제1항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제2항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 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54조 정식재판 청구의 취하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제455조 기각의 결정 제1항 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2항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3항 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공판 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제456조 약식명령의 실효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457조 약식명령의 효력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 기각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457조의 2. 형종 상향의 금지 등 제1항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제2항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제458조 준용규정 제1항 제340조 내지 제342조 제345조 내지 제352조 제354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의 청구 또는 그 취하에 준용한다. 제2항 제365조의 규정은 정식재판 절차의 공판기일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편 재판의 집행 제459조 재판의 확정과 집행 재판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확정한 후에 집행한다. 제460조 집행지휘 제1항 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가 지휘한다. 단 재판의 성질상 법원 또는 법관이 지휘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항 상소의 재판 또는 상소의 취하로 인하여 하급법원의 재판을 집행할 경우에는 상소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가 지휘한다. 단 소송 기록이 하급법원 또는 그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에 있는 때에는 그 검찰청 검사가 지휘한다. 제461조 집행지휘의 방식 재판의 집행지휘는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형의 집행을 지휘하는 경우 외에는 재판서의 원본, 등본이나 초본 또는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에 인정하는 날인으로 할 수 있다. 제462조 형 집행의 순서 2 이상의 형을 집행하는 경우에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과료와 몰수 외에는 무거운 형을 먼저 집행한다. 다만 검사는 소속 장관의 허가를 얻어 무거운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형의 집행을 할 수 있다. 제463조 사형의 집행 사형은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제464조 사형 판결 확정과 소송 기록의 제출 사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한 때에는 검사는 지체 없이 소송 기록을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65조 사형 집행 명령의 시기 제1항 사형 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항 상속권 회복의 청구, 재심의 청구 또는 비상상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의 기간은 전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66조 사형 집행의 기간 법무부 장관이 사형의 집행을 명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제467조 사형 집행의 참여 제1항 사형의 집행에는 검사와 검찰청 서기관과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제2항 검사 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의 허가가 없으면 누구든지 형의 집행 장소에 들어가지 못한다. 제468조 사형 집행 조서 사형의 집행에 참여한 검찰청 서기관은 집행조서를 작성하고 검사와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와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69조 사형 집행의 정지 제1항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심신의 장애로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이거나 임신 중인 여자인 때에는 법무부 장관의 명령으로 집행을 정지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심신장애 회복 또는 출산 후에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형을 집행한다. 제470조 자유형 집행의 정지 제1항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 제2항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검사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감호 의무자 또는 지방 공공단체에 인도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수용하게 할 수 있다. 제3항 형의 집행이 정지된 자는 전항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치하고 그 기간을 형기에 산입한다. 제471조 동전 제1항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제1호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제2호 연령 70세 이상인 때. 제3호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제4호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제5호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제6호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제7호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제2항 검사가 전항의 지휘를 하면은 소속 고등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471조의 2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 제1항 제471조 제1항 제1호의 형집행정지 및 그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지방검찰청의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괄호 열고 이하 2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 괄호 닫고를 둔다. 제2항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학계, 법조계, 의료계, 시민단체 인사 등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3항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72조 소송비용의 집행정지 제487조에 규정된 신청기간 내와 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의 집행은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된다. 제473조 집행하기 위한 소환 제1항 사형,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금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는 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이를 소환하여야 한다. 제2항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는 형 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의 경우에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소환함이 없이 형 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할 수 있다. 제474조 형 집행장의 방식과 효력 제1항 전조의 형 집행장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성명, 주거, 연령, 형명, 형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항 형 집행장은 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475조 형 집행장의 집행 전 2조의 규정에 의한 형 집행장의 집행에는 제1편 제9장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76조 자격형의 집행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수용자 원부에 기재하고 지체 없이 그 등본을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등록 기준지와 주거지의 시, 괄호 열고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와 같다. 괄호 닫고 구, 읍, 면장, 괄호 열고 도농 복합 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인 경우에는 시9의 장, 읍면 지역인 경우에는 읍면의 장으로 한다. 괄호 닫고 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77조 재산형 등의 집행 제1항 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 배상 또는 간합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제2항 전항의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 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3항 제1항의 재판의 집행에는 민사집행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단 집행 전에
재판의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4항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재판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제5항 검사는 제1항의 재판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99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6항 벌금, 과료,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또는 비용 배상의 분할 납부, 납부 연기 및 납부 대행기관을 통한 납부 등 납부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78조 상속재산에 대한 집행, 몰수 또는 조세, 전매 기타 공과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재판한 벌금 또는 추징은 그 재판을 받은 자가 재판 확정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479조 합병 후 법인에 대한 집행, 법인에 대하여 벌금, 과료, 몰수, 추징, 소송비용 또는 비용배상을 명한 경우에 법인이 그 재판 확정 후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480조 간합집행의 조정 제1심 간합의 재판을 집행한 후에 제2심 간합의 재판이 있는 때에는 제1심 재판의 집행은 제2심 간합금액의 한도에서 제2심 재판의 집행으로 간주한다. 제481조 간합집행과 본형의 집행 간합의 재판을 집행한 후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재판이 확정한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형의 집행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482조 판결 확정 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 제1항 판결 선고 후 판결 확정 전 구금일수 괄호 열고 판결 선고 당일의 구금일수를 포함한다. 괄호 닫고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제2항 상소기각 결정 시의 송달기간이나 즉시 항고 기간 중의 미결구금 일수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제483조 몰수물의 처분 몰수물은 검사가 처분하여야 한다. 제484조 몰수물의 교부 제1항 몰수를 집행한 후 3월 이내에 그 몰수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있는 자가 몰수물의 교부를 청구한 때에는 검사는 파괴 또는 폐기할 것이 아니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항 몰수물을 처분한 후 전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공매에 의하여 취득한 대가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85조 위조 등의 표시 제1항 위조 또는 변조한 물건을 환부하는 경우에는 그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위조나 변조인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항 위조 또는 변조한 물건이 압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물건을 제출하게 하여 전항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단 그 물건이 공무소에 속한 것인 때에는 위조나 변조의 사유를 공무소에 통지하여 적당한 처분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486조 환부불능과 공고 제1항 압수물의 환부를 받을 자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환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는 그 사유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항 공고한 후 3월 이내에 환부의 청구가 없는 때에는 그 물건은 국고에 귀속한다. 제3항
전항의 기간 내에도 가치 없는 물건은 폐기할 수 있고 보관하기 어려운 물건은 공매하여 그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제487조 소송비용의 집행면제의 신청.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받은 자가 빈곤하여 이를 완납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재판의 확정 후 10일 이내에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재판의 집행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488조 의의신청.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하여 재판의 해석에 대한 의의가 있는 때에는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의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489조 이의 신청.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나 배우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490조 신청의 취하 제1항 전 3조의 신청은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하할 수 있다. 제2항 제344조의 규정은 전 3조의 신청과 그 취하에 준용한다. 제491조 즉시항고 제1항 제487조 내지 제489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항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492조 노역장 유치의 집행.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못한 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의 집행에는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93조 집행비용의 부담. 제477조 제1항의 재판 집행비용은 집행을 받은 자의 부담으로 하고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준하여 집행과 동시에 징수하여야 한다. 네, 여기까지 ASMR 법전낭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